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이브의 일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다른 회사들의 그 전략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SM, JYP, YG, 하이브의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아이돌의 1세대, 2세대 이걸 나누는 것과 다르게 K-팝의 해외 전략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K-팝을 3.0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에서는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팀, 그리고 2.0에서는 외국인들 멤버들을 포함시켜서 해외에 어필하는 전략, 그리고 3.0에서는 지금 현지화 그룹 전략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요즘 매각 및 경영권 문제로 이야기가 많은 SM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SM은 가장 먼저 해외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시도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엑소엠, 슈퍼주니어엠 이런 팀들이 있었죠. 이들도 보면은 내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엑소엠은 엑소의 유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중국 활동용으로 중국에 아예 다른 팀으로 데뷔를 시킨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엑소에서 유닛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엑소엠에 속한 멤버들은 한국과 중국의 두 개의 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엑소엠이라는 팀은 중국에서 중국어로 이제 발매한 싱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때도 그 팀으로 활동했을 때는 그 곡을 부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중국어로 노래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엑소의 한국 멤버가 포함된 중국 팀이라는 형태인 거죠. SM은 지금 현재 NCT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현지화 팀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NCT 헐리우드라고 미국은 예고가 돼 있었죠. 이게 전체 시스템은 그냥 아예 일본의 AKB48 시스템하고 거의 같거든요. 한국의 NCT라는 본점 팀이 있고요. 해외 NCT의 분점이라는 형태로 현지화 팀들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 나라 국적의 그 멤버들을 새로 뽑는 건데 거기에 NCT 본점에서 활동했던 멤버들을 한 명이나 두 명 일단은 파견, 겸임, 이적이라는 형태로 보내서 거기서 그 멤버들을 주축으로 일단 초반에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멤버들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신곡을 내기보다는 NCT의 기존 곡들을 그 나라 언어로 번안을 해서 활동을 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AKB48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현지화 팀을 운영했던 방식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 방식의 장점들이 있어요. 해당 국가에서 새로운 팀을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본점의 인기를 이용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팬덤을 데리고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유가 되는 멤버들이 있고 히트곡까지 공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팀이 인기를 얻으면 이 팀에서 인기를 얻은 그 외국인 멤버를 또 본점에 데리고 와서 겸임을 시키거나 이적을 시키거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인기를 퍼다 나르는 거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정 속에서 보는 팬들의 재미도 있죠. 근데 이 시스템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지금 이수만 총괄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끝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NCT가 인기 있으니까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2년 좀 더 전인가 그때부터 NCT가 일본 팀도 계속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는 듣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까지는 NCT 127이 일본어 싱글도 내다가 그때부터 일본어 싱글을 안 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NCT 도쿄가 만들어지면은 그들이 일본어 버전곡을 불러야 되니까. 근데 SM 매각설이 좀 나오고 나서부터 이 상황이 좀 어그러졌는지 NCT 드림이 일본어 싱글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SM 재팬을 총지휘하던 그 사장께서 하이브 재팬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 히라티 유리나 때문에 새로 만든 레이블에. 그래서 아마 일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일본 쪽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건재한 레드벨벳도 있고 에스파도 있고 계속 주가를 높이고 있는 NCT가 있기 때문에 SM이 걱정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JYP인데요. JYP는 대표 프로듀서인 JYP님의 그런 명언 캐릭터를 활용해서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현지화 팀을 론칭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론칭한 팀은 해당 국가에서 그 나라의 팀의 색깔을 만들면서 K-팝을 넘어서 현지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도
해외에 생성되어 있는 그 K-팝 팬들은 아무래도 K-팝 팀들이 진출하거나 K-팝 회사가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마케팅 초점을 여기에 두는 것보다는 K-팝에 관심 없는 그 현지의 대중들의 크기가 훨씬 크니까 해외에서 K-팝 전략은 K-팝 외에 팬덤에 어필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JYP도 그런 좋은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탄생한 니쥬라는 팀은 일본의 지금 국민 아이돌이 되었고요. 이게 중국에서는 너무 어린 멤버들로 구성돼서 아직은 성장 중인 팀이지만 중국의 현지화 그룹인 그 보이스토리라는 팀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니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그때 중국 정부에서 아이돌 오디션 방송이 금지되면서 이거는 방영이 안 됐고요. 대신 일본에서 니즈 프로젝트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지금 참가자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SM은 해외에서 기존 K-팝 팬덤을 이용해서 빠르게 현지에서도 팬덤을 구축하는 전략인데 JYP는 현지 대중들에게 어필을 해서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각자 포인트가 다른 건데요. 어쨌든 뭐 JYP도 니쥬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미국 시장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트와이스와 또 남자 아이돌에서는 이제 탑티어로 성장한 스트레이키즈가 있고요. 건재한 있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JYP가 가지는 그런 오디션 방송을 활용한 장점 그리고 엠믹스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올라갈 길이 남았으니까 JYP도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YG인데요. YG는 사실 K-팝 3.0 전략이 없죠. 아직도 K-팝 2.0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예요. 현지화 전략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팀과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YG가 구축해놓은 전 세계 YG의 팬들에게 반응을 얻어내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전략은 K-팝 2.0인 그 나라의 국적 멤버를 한국 팀에 포함시켜서 그 나라에 어필을 하는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멤버들의 기본적인 실력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YG는 블랙핑크라는 팀 하나로도 걱정이 크게 필요 없는 회사였는데 블랙핑크가 곧 계약이 끝나요. 보통 최근에 이 K-팝의 분위기로는 이 정도의 팀이 인기 있는 팀은 이런 팀의 브랜드도 중요하고 팀의 브랜드가 살아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40대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개인 계약은 다른 회사들이랑 하더라도 팀 활동에 대한 재계약은 따로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팀은 유지되는 편인데 지금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인기를 너무 많이 얻어서 각자 멤버들에 대한 개인 활동에 대한 오퍼가 너무 많고요. 멤버들이 인터뷰에서 뭐 팀을 유지하고 싶고 팀 활동을 하고 싶다고 립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지금 멤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너무 큰 스타가 돼서 그냥 각자 원하는 활동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팀 활동을 하면 다른 멤버들의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은 게 생겨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혼자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멤버가 좀 고려하겠지만 어쨌든 블랙핑크가 최근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활동은 따로따로 각자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더라도 팀 브랜드는 팀 활동은 YG랑 재계약을 해서 뭐 이 팀 활동을 되게 가끔씩 한다던가 그러면서 유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YG도 아직은 파급력이 있는 GD를 포함한 빅뱅이 아직 있죠. 그리고 위널, 악동 뮤지션도 있고 일본에서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트레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데뷔 예정인데요. 어쨌든 빅뱅, 트웨니원, 블랙핑크로 전 세계에서 확보해놓은 YG 팬들이 있으니까 베이비몬스터를 반겨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YG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어쨌든 베이비몬스터가 나와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YG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robably, could you quick body,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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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running trolley, but I'm in the Rari. Sorry, not sorry, didn't say a peep, but I'm not embarrassed. 마지막으로 이전에 설명했던 하이브인데요. 이거 이전 하이브 영상을 보시면 더 길게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하이브는 JYP와 마찬가지로 현지화 그룹을 통해서 K-팝 팬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팬덤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JYP와 조금 더 다르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른 아이돌 팬덤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SM, JYP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
다른 아이돌 팬덤들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는 없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워낙 다른 스타일이고 팬덤의 성격 자체가 달라서 그들에게 아무리 어필을 해도 케이팝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일본은 크게 보면 자니스, 그리고 LDH, 스타더스트, 4648이라는 현재 아이돌 팬덤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도 같은 그룹 안에서 다른 팀으로는 팬덤들이 이동을 해도 요 서로 다른 계열로는 일본 사람들도 이동이 적은 편이에요. 각각 팬이 되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케이팝이 어필을 해도 팬을 뺏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브는 어필을 해서 팬을 획득하자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그 시장에서 이미 팬을 많이 확보한 연예인 자체를 케이팝으로 통째로 영입해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4648에서 인기를 얻었던 히라테 유리나가 시작이었었고요. LDH 쪽에서는 아이돌 제작에 거의 보조를 해주면서 그 LDH에서 인기를 얻은 연습생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니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마비란 팀의 멤버였던 케이팝이 접근 불가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자니스 팬들에게도 계속 어필을 하려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팬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차피 케이팝 파이 안에서 다른 케이팝 팀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단 여기 어필해서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면 더 유리하죠. 어차피 케이팝 안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전략을 일본에 진출을 하려는, 새로 들어가려는 회사들에게 한 2, 3년 전부터 제안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뭐 케이콘에 새로 들어가는 회사라던가. 제가 일본은 어차피 케이팝 내수 시장 안에서는 거기가 은근히 파이도 작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하기 전에 이런 일본의 다른 아이돌 팬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이 어렵지만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한국에서 그 회사들이랑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른 회사들이 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으로 시도한 회사들은 없었어요. 뭐 실현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도 않고. 근데 전 하이브랑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이브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저렇게 하려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를 했던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좀 이런 감각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이브는 일본의 현지화 팀을 데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케이팝과 다른 영역에 있는 아이돌들과 협업을 하거나 뭐 계속 부딪히는 활동을 해서 팬들을 데려오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4개의 회사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팝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저는 하이브의 이런 전략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흥미롭고 재미롭게 보는 거는 NCT의 그런 분점 형태의 현지화 팀들이거든요. 이건 AKB가 그대로 했었으니까 그 AKB의 방식을 보면은 사실 실제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AKB는 현지화 팀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K-팝에서 하는 거니까 K-팝은 이 시스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기대했는데 지금 SM 상황을 보면 에스파를 중심으로 하는 SM 그 유니버스, 그 SM 컬처 유니버스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 SM 컬처 유니버스는 또 LDH의 컬처 유니버스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것도 잘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있겠습니다만 각자 노리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고 장점들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더 잘 돼서 저도 좋은 이야기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